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신학 TV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신의 창조를 밝혀주는 세포 속의 복잡한 정보들입니다. 이 세포가 굉장히 복잡해요. 어마어마하게 복잡합니다. 옛날에는 잘 몰랐어요. 그냥 세포가 단순한 줄 알았어요. 세포가 단순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 정도 같으면은 자연적으로 진화가 일어나서 이런 것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옛날의 과학이죠. 아직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옛날의 과학에 사로잡혀서 그런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분자생물학이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분자생물학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이 세포가 복잡하구나 정도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구나. 이게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구나 정도가 아니에요. 까무러치고 또 까무러칠 정도로 이게 엄청나게 복잡하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분자생물학이, 첨단의 분자생물학이 신에게 굉장히 가까이 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갈수록 더 가깝게 갈 것이다, 그렇게 추론합니다. 2016년에 영국 런던의 로얄 소사이어티, 그 왕립학회에서 이 세계 최고의 고생물학자, 생물학자들이 다 모인 그 학회에서 개회 강연을 하신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게르트 밀러 교수께서 신다윈주의의 막다른 곤경을 얘기를 했어요. 신다윈주의의 막다른 곤경, 지금까지 신다윈주의로 그렇게 살아온 세계에 지금 어떤 슬픈 이야기를 지금 얘기를 한 것이에요. 신다윈주의의 막다른 곤경. 그 막다른 곤경의 근원으로 이 세포의 엄청난 복잡성, 이 신경세포까지 들어가면은 그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복잡한 것이 적자생존, 돌연변이, 자연선택이라는 이 신다윈주의 메커니즘으로서는 절대로 설명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설명이 안 된다. 그럼 대안이 뭐냐? 대안은 모르는 거지요. 지금 설명이 안 된다, 그 말이. 왜 설명이 안 되느냐? 이 복잡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어떤 생물학께서 하신 말씀은 이 세포 하나가 꼭 뉴욕 도시 같답니다. 여러분, 뉴욕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그 도시에 도로도 있고 전기줄도 있고 상수도도 있고 하수도도 있고 정보도 교환하고 건물도 있고, 세포가 그렇게 돼 있대요. 그렇게 복잡하대. 여러분, 뉴욕이라는 도시가 우연히 어쩌다가 그냥 돌들이 굴러다니다가 서로 이렇게 쩍쩍쩍쩍 끼어 맞춰져 가지고 뉴욕이 생겼다 그러면은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얘기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포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게 복잡하더라. 이 책은 작년 2020년에 나온 책이에요. 미스터리 오브 라이프스 오리진, 생명의 근원에 대한 신비.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은 결국 핵심은 세포예요. 세포. 그 세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미스터리라는 그 말이, 이게 지금까지는 신다윈주의 이론으로 그냥 다 설명된다고 생각했는데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이 책 안에 세계적인 나노 과학자이신 제임스 투어라는 분이 쓰신 글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은 We are still clueless about the origin of life. 우리들은 아직도 전혀 모르고 있다.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런 글인데, 이 제임스 투어는 세계적인 나노 과학자, 세계 대표적인 그 15인의 과학자 가운데 선정된 적이 있는 바로 그런 분입니다. 오늘의 과학자 15인에 당당하게 선정된 바도 있는 분이신데, 이 세포를 자세히 연구를 해보면은 이 세포가 우연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바르게
조합이 돼가지고 세포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이게 세포가 이제 아미노산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아미노산만 해도 20개가 있어요. 근데 20개 이 아미노산이 이게 이렇게 배열되고 이렇게 배열되고 이렇게 배열되고 이렇게 다 이게 그냥 정확하게 배열되는 그것만 해도 이 세상에서 그럴 가능성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꼭 뭐하고 같으냐 하면은 영어 그 ABCD 그게 26자잖아요. 영어 ABCD 26자로 소설책 하나가 쓰여집니다. 그런데 그냥 그 글자 막 제멋대로 날리면은 소설책이 쓰여집니까? 절대로 안 쓰여져요. 소설책이 쓰여지려면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에 따라서 단어를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글자를 만들어가지고 쫙 써야지 그 소설책이 쓰여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포 안에 들어있는 이 아미노산, 지금 세포 안에 들어있는 게 엄청나게 복잡한데 이 아미노산 배열 하나만 해도 20개의 다른 아미노산이 질서정연하게 꼭 그 자리에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꼭 소설책 한 권 쓰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소설책이 우연히 생겨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미노산이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그 자리에 정확하게 그 아미노산이 그렇게 올 수 있는 가능성이 그냥 저절로 어쩌다가 그 가능성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분께서 이 제임스 투어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연히 이 세포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조합이 돼 가지고 이게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을 가능성, 바른 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10의 790억 승이랍니다. 10의 790억 승. 그러니까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은 10의 790승도 아니고 10의 790억 승분의 1이라는 거예요. 억승분의 1. 이것은 브리셜 대학교의 페터 톰파라는 학자하고 잔 홉킨스 대학교의 조지 로즈라는 분이 연구한 연구에 근거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신다윈주의자들이 우연에 의해서 이런 생명체가 막 탄생했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 바로 이것이 근원적으로 불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바로 로얄 소사이어티 그 왕립학회 연구 그 유명한 학술대회에서 게르트 밀러 교수라는 세계적인 학자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는 이 유명한 책 There is a God, 신이 있다. 이 안토니 플루는 신이 없다는 것을 주장해가지고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분이잖아요. 도킨스의 스승의 그룹에 있었던 대단히 유명한, 그래서 여기 부제에 The most notorious, 가장 악명 높았던 이 안토니 플루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신이 있다, 바로 이 책이죠. 신이 있다라는 책을 쓰시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어보면은 신이 있다는 이유를 이분이 아주 하나하나 얘기를 하시는데, 이 우주가 정교하게 조율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신이 틀림없이 있다. 그런데 생물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DNA, RNA, 단백질 이렇게 넘어가는데 DNA에 있는 그 엄청나게 복잡한 정보가 단백질로 넘어가 가지고 그 정보에 따라서 아미노산을 불러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RNA는 중간에 통역을 하는 게 통역. 그 엄청난 내용을 통역해 가지고 넘기는데, 여러분 통역기가 저절로 생길 수가 있습니까? 그 영어 사전, 그 엄청나게 큰 영어 사전을 번역해 가지고 우리말로 옮긴다고 했을 때에 그 번역하는 그 번역기가 우연히 생길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구글 번역기가 있어요. 제가 구글 번역기에 넣어가지고 번역을 해보니까 참 요즘은 구글 번역기가 참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중요하고 복잡한 데 가면 뭐 다 틀려버리지만은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그냥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각 언어의 그 용어들, 사전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거를 거기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도 이게 번역이 지금도 우리가 기술이 그렇게 발전됐는데도 이게 번역이 잘 안 돼요. 되기는 되지만은 잘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요 RNA가 세포 안에 들어있는 요 RNA가 이게 번역기 어떻게 이렇게 그냥 정확하게 번역해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할 수 있나?
There is a God을 읽어보면은 이 RNA가 가지고 있는 그 엔코드 기능, 엔코드가 뭡니까? 여기 오던 그 코드의 내용을 해독해가지고 넘겨주는 그걸 보니까 그것만 봐도 신이 있다 그 말이에요. 신이 있다. 이것은 신이 하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말 신이 한 일 같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설명이 가능할까요? 지금 신다윈주의자들이 하던 설명들이 있습니다. 납득이 잘 안 되는 설명들인데 그 구체적인 납득이 안 되는 설명들은 제가 다음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